2015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기자기학 점수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자기학은 한 10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예, 한 8점에서 10점, 꽈락만 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점수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전기자기학은요, 전기자기학에서 나오는 공식만 좀 외우고, 그리고 글로 나오는 문제 다 암기하시고, 문제답 암기하시고, 내가 암기한 공식 가지고 간단한 계산 문제 몇 개 정도만 풀 수 있으시면 8개에서 10개 사이는 무난하게 맞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자기학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딱 목표를 한 8개에서 10개로 잡고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암기 위주, 공식 위주로 2015년 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한장 선로에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된 경우 선로로부터 R메타 떨어진 P점의 전개의 색이 E는 얼마인가? 단 선전화 밀도는 로 L이랍니다. 자, 이거 뭐로 보는 거죠? 무한장 선로에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선로 뭘로 볼 수 있죠? 원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원통 도체의 이 중심점에서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개의 세기 공식, 원통 도체에 R메타 떨어진 전개의 세기 공식 2파이 입시론 요 거리, 떨어진 거리 R분의 여기 선전화 밀도 람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선전화 밀도를 로 L이라고 줬죠. 그래서 얘가 로 L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때 전개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똑같은 거 몇 번에 있지요? 3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근데 해설을 보면 여기 단위 길이랑 로 L의 전하가 균일하게 대전된 무한장 선로 R미터 떨어진 점의 세기는 가우스 발산의 정리에 의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통 도체의 전개의 세기는 가우스 발산에 의해서 정리된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 몰라도 원통 도체에서의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는 2파이 입실론 R분의 선전화 밀도라는 거,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반지름이 5mm인 구리선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당 구리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는 반지름이 5mm랍니다. 5mm고요. 이렇게 구리선이 이렇게 있는데 구리선의 전류를 10A를 흘렸을 때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이 전자의 개수는 그러면 뭐 이런 걸 몰라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전체 전하량의 한 개의 전하량,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나누면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여기 이 단면적을 지나가는 전체 전하량에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나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번, 반지름이 5mm인 구리선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당 구리선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는 이런 얘기입니다. 반지름이 5mm인 구리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10A의 전류를 줬을 때 이 단면적을 통과한 전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전자의 개수는 전체 전하량에 한 개의 전자의 전하량을 나눠주면 그 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어떤 거랑 비유가 가능하냐면, 자, 나이가 30살인 사람들을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다 동갑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30살인 사람들, 동갑인 사람들을 여기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 금을 넘어가고 싶은 사람은 넘어가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금을 넘어갔는데, 이 넘어간 사람들의 나이를 합하니까 300살이랍니다. 300살. 그러면 넘어간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30살 동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300살에다가
한 사람의 나이를 나누면 예, 그 넘어간 인원을 알 수 있겠죠. 예, 10명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30살인 사람 10명의 그 나이를 합치면 300살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전체 전하량에다가 한 개의 전하량을 나눠주면 그 전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식 가지고 예, 전자의 개수를 알아보면 자, 우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예, 문제에서 줬습니다. 근데 전체 전하량을 주지 않았죠. 전체 전하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전류 가지고 구하는 건데 전류 I는 T분의 Q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T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하량 이 Q로 기준을 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Q는 T가 넘어가면 전류에 곱해줘야겠죠.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전체 전하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단위 시간당이라고 했죠. 단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단위 시간은 1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전류 10A에 단위 시간당 1을 곱해주면 예, 전체 전하량이 10쿨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전체 전하량 10 나누기 문제에서 준 한 개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나누면 6.24 곱하기 10의 19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전류 I는 T분의 Q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예, 요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거 예,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자개의 벡터 포텐셜을 A라 할 때 자개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전개의 색이 E는 예, 여기서 벡터 포텐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그냥 벡터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걸 벡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모두 얘기하는 걸 포텐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벡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개의 벡터를 A라 할 때 자개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전개의 색이 E는 예, 보기를 보니까 그냥 공식 구하라는 문제죠. 예, 공식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전개의 색이 E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예, 벡터 포텐셜을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한 그 반대 방향의 값을 예, 전개의 색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요거 그냥 공식이니까 예,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거랑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몇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 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투자율을 뮤라 하고 공기 중에 투자율을 뮤0와 비투자율을 뮤s의 관계에서 비투자율을 예,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단 x는 자와율이라 한다. 자, 보면은 보기를 보면은 역자성체, 상자성체, 뭐 비자성체, 역자성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역자성체, 상자성체, 예, 자성체의 조건을 구해라. 예,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비투자율이 1보다 크고 자와율이 0보다 크면 그거는 역다성체라고 하고요. 예, 비투자율이 1보다 크거나 자와율이 0보다 작으면 그건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 역자성체에서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거니까 문제에서 알맞는 거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예,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경우 역자성체라 한다. 예,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경우 역자성체라 한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예, 요 내용 예,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와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비투자율 요 부분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옴세크와 같은 단위는 예,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예, 답은 3번입니다. 이거 헨리거든요. 헨리는 인덕턴스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항과 시간을 곱한 값은 인덕턴스의 값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해설을 보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2는 L의 dt분의 di. 요 공식, 요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에서 인덕턴스 L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얘를 이렇게 넘겨야겠죠. 얘를 넘기면 분수는 넘어가면 아래 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t가 위로 가서 di분의 2dt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단위를 정리하면 얘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v. r은 i분의 v죠. 옴의 법칙. v는 ir에서 r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i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덕턴스 H는 암페어분의 볼트가 되기 때문에 암페어분의 볼트 얘를 옴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dt가 시간이죠. 그래서 요 시간을 곱해준. 그래서 결론은 옴 세크는 헨리와 같은 단위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문제답만 외워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5번엔 3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0.2 쿨롱의 점전하가 전개 E는 OAY 플러스 AZ 볼트퍼 메타 및 자속 밀도가 B가 2AY 플러스 5AZ 웨버 퍼 메다 제곱 내로 속도 V는 2AX 플러스 3AY 메타 퍼 세크로 이동할 때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 단 AX, AY, AZ는 단위 벡터이다. 자, 이 문제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에서 조금 배워가야 할 게 있는데 우선 로렌츠의 힘이라는 겁니다. 로렌츠의 힘인데 로렌츠의 힘은 전하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자속 밀도의 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나타내고 또 다른 식은 그 전하량 곱하기 전개의 세기 플러스 그 속도와 자속 밀도를 곱한 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배워가고요. 그리고 또 행렬을 곱하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쭉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전하량은 0.2고요. 그 다음에 전개는 OAY 플러스 AZ 플러스 요 속도와 자속 밀도를 곱해주는데 요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로 속도의 자속 밀도를 곱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런 벡터를 행렬로 해서 계산해서 순서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속도랑 자속 밀도랑 이 벡터를 곱해주면 2ax 플러스 3ay 곱하기 2ay 플러스 5az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곱해주냐면 우선 행렬에다가 ax, ay, az를 위에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 속도 x에 관련된 상수 2 써주고요. y에 관련된 상수 3 써주고 z는 없잖아요. 그래서 0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 요 자속 밀도 요 뒤에 있는 거 여기 x가 없으니까 0, y는 2, z는 5 이렇게 써주고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우선 요 AX부터 계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AX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요렇게 먼저 곱하고요. 빼기 요렇게 곱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AX로 묶어주고요. 요렇게 먼저 곱해줘요. 그럼 3, 5, 15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주면 0에서 2 곱하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 걸 빼줘요. 0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또 y 볼게요. y는 얘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y 옆에 있는 애 있잖아요. 얘를 2하고 0 이 자리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와서 적어줍니다. 이렇게 2, 0 이렇게 적어줘요. 그 다음에 a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계산을 해요. 얘 이거 두 개 곱해준 거 빼기 이거 두 개 곱해준 거. 자, 요거 두 개 곱해주면 0이죠.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해주면 10입니다. 0에서 10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요 AY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요번에는 AZ 차례죠. AZ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Y 할 때는 이 숫자를 옆으로 이렇게 옮겼죠. Z 할 때는 Z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AZ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전과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거 2랑 2랑 곱하고 2랑 2랑 곱하면 4죠. 4 마이너스 얘 곱해준 거 3이랑 0 곱하면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 그리고 AZ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가로 안에 있는 애들을 다 계산해서 정리를 해주면 15ax 마이너스 10ay 플러스 4a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곱한 애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 앞에 더해진 애들은 그냥 같은 방향에 있는 애들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연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ay 플러스 az 플러스 얘네들 15ax 마이너스 10ay 플러스 4az는 얘랑 계산이 되겠죠. 그죠?
15x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15 ax 두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ay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ay 그 다음에 z끼리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5az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씩 0.2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곱해주면 3ax-ay 플러스 az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문제, 문제답만 우선 암기하시고요. 이 문제에서 지금 알아가야 될 거는, 요거 행렬을 곱하는 요 방법. 요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많이 알아가시는 거니까요. 이 문제는 그 정도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개의 색이 h는 xy, ay, 마이너스 xz, az일 때 점 2,3,5에서 전류 밀도는 몇 암페어/메타 제곱인가? 예, 이 문제도 벡터 관련된 문제죠. 이 문제도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에서도 배워갈 게 있어요. 예, 해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라고 요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편미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편미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편미분은 우선 요 행렬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는 거. 자, 이 행렬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자개를 로테이션 회전을 하면 편미분을 해서 새로운 방향이 생기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h를 회전시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편미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6번에서 요거 행렬 요거 정리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AX는 얘랑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그래서 AX는 얘랑 얘랑 곱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라운드 Z분의 라운드 XY. 요렇게 곱한 걸 빼줘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편미분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가 있으면 Y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에 Y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X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근데 여기 Z죠. 이 라운드 Z분의 라운드는 Z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근데 여기 Z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상수로 봐서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여기서는 Y 얘를 계산할 때는 얘를 이렇게 넘겨줘서 여기다 넣고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마이너스 XZ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긴 X가 있네요. 그죠? X의 제곱을 X의 제곱 플러스 2X를 미분하면 요 2가 밑으로 내려와서 2X가 되고요. 얘는 1이 되면서 그냥 요 상수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2X를 미분을 하면 2X를 미분을 하면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XZ를 미분을 하면 요 Z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Z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줘서 여기 AY 부분에 그냥 Z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거 한번 또 볼까요? 요 AZ는 정리하면 요 AZ 요렇게 옮겨서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AZ는 얘 두 개 곱한 거 빼기 얘 두 개 곱한 거 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Y가 되겠네요. 요거 두 개 곱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편미분도 계산을 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Y니까 요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X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냥 Y만 나오겠죠. 그래서 AX 방향에서는 요 Y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 점 2,3,5에서의 이 크기를 전류 밀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식에 X는 없죠. Y에다가 3 넣어주고 Z에다가 5 넣어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밀도 I는 5AY 플러스 3A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죠?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문제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물론 문제답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더 중요하게 알아가야 될 게 요거 편미분하는 방법. 요 애들을 편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거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좀 전에 6번에서 배웠던 행렬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 행렬 가지고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요 정리된 요 식을 편미분해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번은 요렇게 하고요.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평행판 콘덴서의 극간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극간에 공기가 있을 때의 흡입력을 F1. 그러니까 유전체가 공기일 때의 흡입력을 F1이라고 하고요. 극판 사이에 극판 간격의 3분의 2 두께의 유리판을 삽입할 때의 흡입력을 F2. 그러니까 유전체가 유리판일 때 흡입력을 F2라 하면 F1분의 F2는 자, 이런 얘기 있죠.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극판 간격의 3분의 2 두께의 유리판을 여기다 넣었답니다. 근데 이 유리판의 비유전율은 10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전체가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극판의 간격은 3분의 1이 1D가 될 거고요. 그죠? 전체의 3분의 1D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극판 간격의 3분의 2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3분의 2D가 될 겁니다. 이때에 여기에 흡입력분에 여기에 흡입력을 계산해라 이 얘기입니다. 두 개 비율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흡입력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정전기 흡입력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전기 흡입력 공식은 라운드 D분의 라운드 에너지죠. 요 라운드 D분의 라운드 이거 무슨 얘기라고 했죠? 편미분. 요 극판 간격에 대해서 요 에너지를 편미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이 D의 제곱분의 유전율 곱하기 전압의 제곱의 그 극판의 면적으로 이렇게 정전기 흡입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선 전압은 일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V로 두고요. 뭐 면적은 극판의 면적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얘도 그냥 S로 두겠습니다. 그런데 극판의 간격 얘가 바뀌겠죠. 우선 유전체가 공기인 그때 공기일 때 그 흡입력을 구해 보면 자, 2에다가 여기 떨어진 요 극판의 간격 3분의 1D를 적용을 해주고요. 여기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분의 입실은 V 제곱 전압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가로를 계산해 주고 얘를 유전율을 공기 중의 유전율로 유전체가 공기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면 2 곱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9분의 1 D의 제곱분의 입실은 제로 V 제곱이 됩니다. 거기다 S를 곱해주고요. 이 식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번분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9 곱하기 2D의 제곱 입실은 제로 V 제곱에 요 극판의 면적을 곱한 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콘덴서의 이 그 유전체가 공기인 부분의 흡입력은 공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유전체가 유리판인 부분의 흡입력을 구해보면 D는 3분의 2D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입실온 부분에 요 비유전율을 10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전율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했었을 때 요 비유전율에 10을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정리하는 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9분의 2 곱하기 4D의 제곱 분의 1분의 입실온 제로 입실온 RV 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곱해서 분모에다 넣어주고요. 1 곱하기 2 곱하기 4 여기 4 곱해진 거예요. 분모에다 넣어주고요. 위에 얘랑 먼데끼리 곱해서 분자에다 넣어주면 9 곱하기 입실온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이 10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10 곱하기 입실온 제로 9가 된 거예요. 그래서 4분의 9를 곱해준 거죠. 여기 9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4분의 9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예,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4분의 9 곱하기 2D의 제곱분의 10 곱하기 공기중의 유전율 곱하기 전압의 제곱 곱하기 요 면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콘덴서의 유전체가 유리판인 그 부분에 흡입력을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F1분의 F2잖아요. 그래서 얘 분의 얘를 이 밑으로 이렇게 갖다 두면 한번 갖다 두고 계산해 볼까요? 9 곱하기 2D의 제곱 공기중의 유전율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얘를 요 분모에다가 F1이 분모고 F2가 분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면 입실은 제로, V 제로, 얘 약분되고요. D 제로, ED의 제곱, 얘 두 개 약분되고, 곱하기 S, 얘도 약분되고. 결국은 9분의 4분의 9 곱하기 10만 남겠네요. 그래서 9분의 4분의 9 곱하기 10 해서 얘 계산하면은, 4분의 10이 나옵니다. 얘도 4분의 10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9가 1분의 9잖아요. 1분의 9 분의 4분의 9 곱하기 10이 번분수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랑 이렇게 곱해서 분모에다 두고요. 4 곱하기 9 얘랑 이렇게 곱해서 분자에다 두면 9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4 곱하기 10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번분수, 분수의 분수, 그리고 또 이게 숫자가 아니고 막 문자다 보니까 이게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듣고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됐을지 몰라도 직접 해보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 꼭 혼자서 한번 복습 개념으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8번은 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진공 중에 플러스 20 마이크로 쿨롱과 마이너스 3.2 마이크로 쿨롱인 두 개의 점전화가 1.2m 간격으로 놓여 있을 때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작용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얘기죠. 여기에 20 마이크로 쿨롱이 있고요. 그리고 1.2m 떨어진 곳에 여기에 마이너스 3.2 마이크로 쿨롱이 있답니다. 이때 둘에 작용하는 힘과 작용력을 구하래요. 자,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또 작용력은 흡입력이냐 반발력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전하에 이렇게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흡입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흡입력이 될 건데 그럼 2번과 4번 중에 답이 있겠죠. 그럼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우선 문제에서 진공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에 요 유전율은 공기 중에 유전율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여기다가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넣고 계산을 하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됩니다. 이거 쿨롱의 법칙의 개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4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넣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에 전하량 Q1의 전하량 20 마이크로 쿨롱 줬죠. 얘는 마이크로기 때문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기본 단위 쿨롱을 사용을 해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전하량은 마이너스 3.2 마이크로 쿨롱, 마이너스 3.2의 마이크로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서 요 기본 단위인 쿨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리 R, 요 R은 1.2m라고 했죠. 그래서 R은 1.2m가 되고요. 우리가 정리해 놓은 얘네들을 이 쿨롱의 법칙인 이 공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했죠. 곱하기 여기 거리의 제곱, 곱하기 요 거리의 제곱, 요 R의 제곱, 1.2의 제곱 분의 Q1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Q2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얘를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면 마이너스 0.4 뉴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마이너스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흡입력입니다. 예,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숫자 0.4가 예,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0.4 뉴턴이고 예,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0.4 뉴턴이고 예, 흡입력으로 작용한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예, 그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이 쿨롱의 법칙 연습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요거 꼭 영상 보시고 아니면 지금 영상을 멈춰 놓으신 후에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내부 도체의 반지름이 A메타이고 외부 도체의 반지름이 B메타, 외 반지름이 C메타인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헨리/퍼 메타인가? 이거 공식 문제죠. 예.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는 2파이분의 투자율 자연로그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요거 공식 그냥 암기하시면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 동축 케이블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은 예, 1번. 예,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1번. 진공 중에 있는 반지름 A메타인 도체구의 정정 용량. 예, 이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죠. 도체구의 정정 용량은 4파 입실은 제로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예, Q는 CV라는 공식 아시죠? 예, 이게 이제 전하량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에서 C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C는 V분의 Q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체구의 전위는 4파 입실은 제로 A분의 Q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공식이에요.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분모에다 두면 예, 여기 분모 전이죠. 그래서 얘를 분모에다 넣고 번분수를 계산하면 C는 4파 입실은 제로 A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파이 입실온 제로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 식을 V로 V로 기준으로 해서 V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V는 C분의 Q가 나오는데요. 얘가 C분의 Q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Q 같죠? 그래서 C는 4파 입실온 제로 A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 용량 C는 4파 입실온 제로 A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내용을 모르셔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도체구의 정정 용량은 4파 입실은 제로 A다.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 회로에서 단자 A, B 간의 V의 전이차를 인가할 때 예, C1의 에너지 여기에서의 에너지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보면 예, 우선 C1의 정전 에너지의 공식은 2분의 1 C1분의 V2. V2가 뭐냐면 전압. 여기 부분의 전압을 예, V2라고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 부분에 그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2분의 1 C1 V2분의 제곱인데 C1은 여기 그냥 C1 있죠. 근데 V2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 그래서 V2 값을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의 합성 정정 용량을 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C0 네, 여기 합성 정정 용량 C1, 2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2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네 두 개 더한 것 분의 C1, 2 더한 것 분의 반대쪽 정정 용량 C0 곱하기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 네, 이렇게 하면 이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C0 플러스 여기에서의 합성 정정 용량 분의 이 C0 곱하기 전체 전압을 하면 이 전압을 구할 수 있는데 요 C1, 2 요 병렬에서의 합성 저항은 또 어떻게 구해지냐면 병렬은 얘네 정정 용량일 때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C1, 2가 C1 플러스 C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식을 또 정리해보면 V2 여기 걸리는 전압은 C1 플러스 C0 플러스 C1 플러스 C2분의 C0 곱하기 전체 전압. 네, 이렇게 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전체 전압. 그래서 다시 이 정전 에너지 식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V2가 즉 여기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정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이 V에 우리가 구한 이 식을 이렇게 넣어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제곱해서 요 밖에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얘네들은 제곱으로 그냥 남고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예, 요거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문제에서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은 병렬일 때는 그 합성 정적 용량이 그냥 C1 플러스 C2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그리고 직렬일 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여기가 C2라고 할게요. 여기 C1이라고 하고, 아니 문제에서 C12라고 했으니까 C1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는 두 개를 더해주고, 여기 C0라고 할게요. 예. 두 개를 더해주고 C0 플러스 C12를 더해주고 분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반대 거, 예. 그거 C0를 이렇게 해주고 전체 전압을 곱해주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다는 거. 예.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죠. 예, 요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것도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은 2번입니다. 13번 무한장 직선 도체가 있다. 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0.1m 떨어진 점에 자개의 세기가 180A/m이다. 이 도체로부터 0.3m 떨어진 점에 자개의 세기는, 자, 이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떤 무한장 직선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에 0.1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가 180A/m일 때 0.3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예, 이런 문제거든요. 자, 무한장 직선 도체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2파이 r분의 i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자, 이때 이제 r이 0.1m일 때, r이 0.1m일 때, 얘가 0.1m일 때 자개의 세기는 180이랍니다. 그럼 2파이 분의 i에서 이 거리 0.1분의 1를 곱한 게 180A/m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2파이 분의 i의 값을 알 수 있겠죠. 넘기면 0.1이 이 수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80 곱하기 0.1 하면 18A/m 18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 개수라고 보고 2파이 분의 1은 18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0.3일 때, 즉 2파이 분의 i 곱하기 거리가 0.3일 때 0.3분의 1은 요거 2파이 분의 i가 18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8 곱하기 0.3분의 1을 곱해주면 60A/m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예,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결국은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가시면서 한번 풀어보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이겠죠. 무한장 직선 도체의 자개의 세기 2파이 r분의 i라는 거, 요거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4번 공기 중에서 x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파가 이렇게 있을 때 포인트 벡터의 크기는, 이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전자계 포인팅 벡터 P는 자개의 세기와 전개의 세기와 자개의 세기로 이렇게 곱해진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파동 임피던스죠. 파동 임피던스는 자개분의 전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 H분의 2의 1분의 2의 제곱은 2분의 H2의 제곱 해서 요 2랑 요거 2 제곱한 거 하나씩 지우면 요 2H 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랑 두 개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377이 나온 이유는 요 파동 임피던스가 또 이렇게 되죠. 루트 입실은 제로, 뮤 제로. 그래서 공기 중에 유전율 분의 공기 중에 투자율을 계산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377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된다는 거, 요 내용 모르셔도 여기서 전자계 포인팅 벡터 해가지고 요렇게는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1번이고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5번 QL은 플러스 마이너스 200파이 입실은 제로 곱하기 10의 3승 쿨롱 메타인 전기 쌍극자에서 L과 R의 사이각이 3분의 파이이고 R은 1인 점의 전위는, 자, 전기 쌍극자에서의 전위를 물어봤습니다.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와 전위의 공식
암기에 두라고 제가 그 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워낙에 전기 쌍극자의 전위에 관련된 문제는 뭐 이렇게 뭐 숫자를 주는 문제는 좀 드물고요. 전위와 이 떨어진 거리 L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좀 많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위를 뭐 구해라 이런 문제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기 쌍극자의 전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QL이라고 줬죠. 얘가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요 전위 공식에 요 M을 QL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문제에서 줬죠. 그 다음에 L과 R의 사이각 요 코사인 세타 요 각도가 되겠죠. 예, 그 사이각 각도는 3분의 파이 줬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리 R 요 R 1로 줬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고 세타 여기다 넣고 떨어진 거리 여기다 넣고 계산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M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사이각 여기다 넣고요. 떨어진 거리 R 여기다 넣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까지 구해놓고 얘네들을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순서대로만 적어주면 우리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예,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면 25,000이라는 그런 전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25,000V죠. 그래서 25,000V가 25 곱하기 10의 3승 볼트라고 표시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뭐 막 이렇게 나와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요 전기 쌍극자 전위에 관련된 공식 그리고 요 쌍극자 모멘트가 QL이라는 거 전하량 곱하기 그 거리라는 거 요것만 요 거리가 쌍극자 두 개 사이에 그 미소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전하량은 요 쌍극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요 쌍극자 모멘트가 QL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이 사이각 얘를 얘기하고 이 R이 이거라는 거. 요런 거 정도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것도 혼자서 복습하실 때 꼭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60Hz의 교류 발전기의 회전자가 자속밀도 0.15 웨버 퍼 메다 제곱의 자기장 내에서 회전하고 있다. 만일 코일의 면적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제곱일 때 유도기 전력의 최대값 EM은 220V가 되려면 코일을 몇 번 감아야 하는가? 단 오메가는 2파이 F고 377 라디안 퍼 세크이다. 자, 유기기 전력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쭉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근데 해설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유전율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 경계면에서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일 때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퍼 메타 제곱인가? 자, 이 문제 공식 찾으란 문제인데요. 이거 답 찾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 전속밀도 제곱이 뒤에 붙으면 작은 거 요 입실론 1보다 입실론 2가 작죠. 입실론 2가 그러니까 작은 게 먼저 나와서 분수로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이 되고요. 만약에 요 뒤에가 전개이세기 이 제곱이 오면 이번에는 큰 게 요거 입실론 1이 유전율이 더 크죠.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입실론 2가 되고 요 앞에 2분의 1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D2가 나왔을 때는, D2란다. D제곱이 나왔을 때는 답이 이게 되고요. 전개의 세기의 제곱, 2의 제곱이 나왔을 땐 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경계면, 그러니까 유전체가 서로 다른 이 경계면에서의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 서로 다른 경계면에서의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는 뭐 숫자를 대입해서 구해라, 뭐 이런 문제는 거의 없고요. 요렇게 그냥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얘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거 두 개 공식 암기해 두고 있어야겠죠. 17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와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와전류손을 구하는 공식은 요렇게 되는데 문제 요 보기 2번에서는 교본 자속의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에 비례한다.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는 겁니다. 18번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고요. 여기서 요 공식 암기하고 가실 수 있으면 요 암기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 공식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있는데 그런 문제 나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건데 여기 나왔을 때 이렇게 암기하고 가시면 그때 설명 들을 때 좀 편하시겠죠? 18번은 답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전속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전속 밀도는 유전체와 관계없이 크기가 일정하다. 맞습니다. 전속 밀도는 전하량과 관계가 있는 거지 유전체의 유전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균일한 자속 밀도 중에 자기 모멘트 m의 자석이 있다. 이 자석을 미소 진동시켰을 때의 주기는 답은 3번입니다. 2파이 루트 모멘트 곱하기 자속 밀도 분의 전류로 그 주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이 문제는 문제의 답만 이렇게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전기자기학 어렵죠? 쉬운 과목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8개에서 10개입니다. 목표를 좀 이렇게 줄이면 약간 부담을 덜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는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런 문제에서 해설 보고 좀 건질만한 지식 같은 거 제가 요번 회차에서는 기초 수학 같은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만 알아가도 많이 알아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목표치를 좀 줄이셔서 부담을 좀 줄이시면 공부하시기가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기자기학 공부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